안녕하세요, 페이퍼 플래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페이퍼 플래닛에서 새롭게 출시된 구글 시트 트래커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트래커는 구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만큼 구글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구글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제공해드린 트래커 파일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어카운트가 로그인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트래커 파일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완료되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 트래커 파일 제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플래닛의 얼티밋 트래커 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트래커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 플래너의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세팅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앱스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고 다양한 코드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코드들은 저희 트래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작업들, 예를 들면 테마를 변경해 준다거나 필요 없는 셀을 숨겨주는 등의 작업을 구글 서버를 통해 자동화하여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간혹 구글 시트를 복사할 때 이 앱 스크립트 코드가 복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린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코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허가를 요청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 허가 요청은 쉽게 말하면 구글 서버가 여러분들의 트래커 파일을 수정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 필요 창에서 권한 검토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고급 버튼을 클릭해서 제목 없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클릭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 창이 뜨게 되면 스크롤바를 내려서 아래에 있는 허용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아래 실행 로그에 실행이 완료됨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승인을 완료했고 자동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래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트에는 저희 트래커 사용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자세히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만약 사용하시는 중에도 트래커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설정 페이지입니다. 저희 트래커는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총 4년 동안 여러가지 항목을 트래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시작 연도를 설정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이 트래커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작 연도를 트래커 사용 중에 변경하게 되면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작 연도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달성하고 싶은 트래킹 항목들을 설정해 줄 차례입니다. 저희 트래커는 두 가지 타입의 트래킹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체크 항목으로 달성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마리의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고양이들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물과 화장실을 관리해주는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위에 경고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일을 필수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들을 트래킹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일을 2025년 1월 1일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작일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어도 되고 이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해당 날짜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트래킹하는 항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일단 3개월 동안만 실천해 보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 종료일에 3월 30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자, 이렇게 종료일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시작일과 종료일 이외의 시간에는 트래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이걸 지키지 않아도 전체적인 통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숫자 타입 항목입니다. 이 숫자 타입 항목들은 달성 유무뿐만 아니라 특정 수치를 트래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 그리고 물 마시는 양, 그리고 몸무게 세 가지 항목을 트래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경고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숫자 타입 항목은 시작일, 단위, 그리고 최소 및 최대값을 필수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크 타입과 마찬가지로 종료일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일은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단위인데요. 말 그대로 각 항목의 수치에 대한 단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러닝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 그리고 음수량은 리터,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소 최대값은 내가 각 항목별로 목표하는 최소 및 최대값을 설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은 최소 2km는 뛰고 싶고 최대 5km를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수량은 하루에 최소 1리터를 마시지만 3리터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몸무게는 65kg에서 70kg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정 페이지에서는 시작 연도와 항목들 설정 이외에 플래너의 테마를 사용하시는 중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래커에는 이렇게 총 5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 주시면 트래커의 모든 시트에 걸쳐서 색상 테마가 변경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색상 테마 변경은 약 1분에서 길게는 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동안에는 최대한 트래커를 작성 또는 변경한다거나 또는 종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상 변경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색상 테마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각 항목들에 대해서 달성 유무나 수치들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일간 입력 시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일간 입력 페이지의 왼쪽 대시보드를 보면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그리고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날짜가 며칠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 31일이고요. 30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2024년 8월 30일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직접 8월 30일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달성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숫자 타입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부분에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예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날짜가 속한 한 주간의 정보도 다 같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또 각 항목별로 연속 달성일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날짜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이 입력 날짜를 8월 30일로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 오늘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오늘 날짜인 2024년 8월 31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날짜가 2024년 8월 31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시로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타입 요약 모드라는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숫자 타입 항목의 정보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묻는 선택란입니다. 이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각 숫자 타입 항목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수치를 달성했는지 유무를 보여주게 되고, 만약 이 버튼이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입력된 수치들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숫자 타입 요약 모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달성 유무가 색이 칠해졌냐 안 칠해졌느냐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이 모드를 다시 해제하게 되면 이 수치들이 얼마나 더 높은지 낮은지를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꾸준히 트래킹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약 시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요약 시트는 모든 트래킹 항목들의 한 달 동안의 성취를 요약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일간 입력 페이지와 비슷하게 왼쪽 대시보드에는 요약하고자 하는 연도와 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간 평균 달성률은 한 달 동안의 모든 항목들의 평균 달성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 일간 달성률은 해당 날짜의 평균 달성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체크 항목의 경우에는 일간 달성 유무를, 그리고 숫자 타입의 경우에는 일간 달성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숫자 타입의 경우에는 앞서 일간 입력 페이지와 비슷하게 이 숫자 타입 요약 모드를 통해서 달성 유무를 색깔로 확인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수치의 높낮이를 확인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왼쪽의 그래프들은 각 항목의 월간 달성률을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나의 트래킹 정보를 요약해주는 연간 요약 시트입니다. 왼쪽 대시보드에서 요약 연도를 설정해주면 해당 연도의 여러가지 분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프는 한 해 동안 항목들의 평균 달성률을 보여주고 연간 나의 평균 달성률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평균적으로 가장 잘 달성한 5가지 항목과 또 연속적으로 가장 잘 달성한 5가지 항목, 그리고 요일별로 몇 개의 항목을 총 달성했는지 또한 분석해줍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달력뷰를 통해서 각 일자별 달성률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트래커가 총 4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만큼 4년간의 달성률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와플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월간 및 연간 요약 페이지가 특정 기간 동안의 요약 정보를 보여줬다면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 트래커는 체크 타입 요약과 숫자 타입 요약이라는 두 가지 페이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 타입 요약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정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을 여기 왼쪽 대시보드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챙겨 먹기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분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날짜별 누적 달성률을 보여주고 아래 두 개의 그래프는 주간 및 월간 평균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해당 항목의 평균 달성률, 그리고 현재 및 최대 연속 달성일, 그리고 또 며칠 동안 트래킹 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누적 기록일, 그리고 또 요일별 달성일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트래커는 4년 동안 해당 항목을 어떻게 달성해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와플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타입 요약 시트는 체크 타입 요약 시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몇 가지 다른 점으로는 왼쪽 대시보드에서 설정란에서 설정한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요약 부분에서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일간 기록이 누적 달성일이 아닌 일간 입력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 타입 요약 모드를 클릭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와플 차트가 달성 유무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은 수치의 그라데이션을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시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력하는 정보들이 모두 저장되는 시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이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입력 또는 수정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페이퍼 플래닛에서 새롭게 출시된 얼티밋 트래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